네, 휴머선 양재한 수석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앞에서 거기서 팀장님들이 너무 성과가 좋다 이렇게 다 말씀하셔가지고, 굳이 더 성과 좋다 이런 얘기는 안 드릴 거고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타스 마케팅 자동화가 성과를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데, 실제적으로 그냥 하우트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고객사마다 업종도 다르시고 마케팅 환경도 다르신데 실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 7가지 정도 케이스를 가지고 팁을 드리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터널이 있으시죠. 터널이 보통 이제 고객이 웹이나 웹을 통해서 방문을 하면서부터 마지막에 전환되는 것, 보통 구매 전환 터널이라고 그러시는데, 보통 퍼포먼스가 되게 안 좋은 터널을 보통 생긴 거 보시면 마티니 잔 같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마티니 잔, 칵테일 이렇게 위는 되게 넓고 그다음에 밑은 되게 좁은. 위는 흔히 말하는 방문한 고객 수고요. 밑에는 구매한 전환된 고객 수.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퍼포먼스가 좋지 않은 터널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오른쪽에 보시면 약간 이렇게 넓혀졌을 겁니다. 즉, 방문은 그래도 그대로지만 실제적으로 밑에 전환되는 고객은 커지는, 보통 맥주잔 같은, 맥주 같은 터널을 만드는 게 보통 이커머스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타스 마케팅 자동화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터널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홈쇼핑 쪽에서 저희 쪽 마케팅 자동화 통해서 위에 보시면 위에 탑부터 방문부터 중간에 미들 쪽 보통 인게이지라고 하는 페이지를 조회하고 클릭하는 장바구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바텀이라고 해가지고 장바구니 닫고 결제까지 가는 이쪽 전체의 퍼널을 업그레이드 했던 케이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이 화면을 보여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퍼널 전체에 대해서 정형화된 캠페인은 아마 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분들은 그냥 변수만 바꾸시면 되고요. 변수만. 그리고 만약 조금 더 세분화된 타겟팅 캠페인을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 예를 들면 조회 쪽에 보시면 상품을 3회 이상 조회했는데 구매하지 않은 고객이라는 거를 위에서 정형화된 캠페인을 만드신다 그러면, 만약 신발을 팔고 있다고 하시면 10만 원 이상의 아디다스 브랜드 제품을 3회 이상 본 고객,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밑에 이제 사용자 정의 캠페인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쇼핑에서 활용한 또 하나 툴은 이제 개인화 쪽, 실제적으로 타겟팅을 하더라도 메시지 자체가 벌크라 그러면 큰 의미가 없겠죠. 똑같은 메시지라 그러시면,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어떤 개인화를 할 거냐, 만약 조회라는 걸 예를 든다 그러면 이 사람이 봤던, 이 고객이 봤던 마지막 조회 상품을 보낸 건지 보낸 거냐, 아니면 가장 많이 본 상품을 보낸 건지, 아니면 가장 가격이 싼 제품을 보낸 건지, 이걸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각 고객마다 해당 상품을 매핑을 해줍니다. 매핑을 해주고 추가적으로 이미지, 그 다음에 상품명, 그 다음에 각 상품 페이지 랜딩 URL까지 다 매핑해서 만약 고객이 1000명이시라 그러면 고객마다 다 다른 메시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냥 텍스트라든지 아니면 웹이나 앱에 있는 상품 이미지만 하는 거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죠. 아무래도 마케팅 크리에이티브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 쪽에 또 하나 더 제공드리는 게, 이거를 비주얼적으로 좀 더 개인화시키겠다 하신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상품 이미지, 그 다음에 텍스트의 굵기라든지 글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셔가지고 배너 이미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케이스들 말씀드리면요.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일 위에는 구매전화 포함해서 제일 위에 탑4라 쪽, 즉 고객, 일정 기간 동안 방문하지 않은 고객 대상으로 캠페인을 설계하신다 그러면, 이것처럼 여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방문이 7일이 지난, 보통 이제
웹이나 웹 쪽에서, 특히나 앱 쪽에서는 활성화 지표를 많이 관리를 하시죠. 뭐 DAU라든지 WAU라든지, 그러니까 일간 활성화 수, 뭐 주별 활성화 고객 수 이렇게 관리하시는데, 이 지표를 높이기 위해서 7일간 미만만 하고 당일 구매는 안 했겠죠. 그 고객들 대상으로 자동으로 타겟팅해서 고객한테 이런, 아무래도 방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상품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홈쇼핑 쪽에서는 그 당시에 가장 핫한 아이템들을 고정식으로 배너를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캠페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탑퍼널들이 넓어지겠죠. 두 번째는 중간 부분인데, 중간 쪽에는 조회 쪽이, 조회 쪽인데요. 처음에 그 신규회원들이 뭐 광고를 통하든 여러 가지 통해서 뭐 신규회원이 유입된다 하면 그 고객들이 구매 없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특히나 광고를 통해서 유입한다 그러면 로아스가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고객들만 뽑아서 추출해가지고 신규 고객인데 뭐 7일 동안 구매하지 않은 고객 대상으로 보통 신규 회원들한테 커머스 쪽에서는 다 혜택이 있으시죠. 네, 쿠폰들 다 주시니까 그 쿠폰들을 날리는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캠페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같은 케이스는 이제 어떤 상품을 조회했냐에 따라서 고객한테 개인화 메시지를 적용한 케이스입니다. 뭐냐면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웹에서만 파는 상품이 있고 또 방송을 같이 하는 상품이 있을 텐데, 보통 이제 방송 상품 자체가 이제 판매 바지가 높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한 뎁스 조금 더 들어가서 타겟팅을 방송 상품만 5회 이상 보고 구매하지 않은 고객 대상으로 캠페인을 한 거고, 실제적으로 메시지 자체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봤던 방송 상품을 개인화해가지고, 아까 비주얼 개인화 툴을 사용해가지고 배너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캠페인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바텀 퍼널 쪽에서는 뭐 장바구니 유기 방지, 카트 리커버리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 국내라든지 해외 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캠페인 툴입니다. 캠페인 툴이고, 왜냐하면 장바구니를 담았다는 것들은 그만큼 구매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고, 기본적으로 글로벌에서 기본적으로 장바구니 유기율은 한 6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바구니 유기 숫자를 낮추기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큰 비용 들이지 않고 매출을 상당히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상품을 장바구니 담고 일주일간 체크아웃하지 않은 고객 대상으로 장바구니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캠페인을 했던 사례입니다. 퍼널을 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고객사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고객마다 관리하는 라이프 스테이지가 있을 겁니다. 즉 고객이 가입하면서부터 나중에 뭐 우수 고객으로 성장하는 간에 아니면 이탈하는 간에 고객 라이프 스테이지가 있을 텐데요. 특정 라이프 스테이지 부분만 공략하는 형태로 타스 마케팅 자동화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F&B 고객사, 식음료 업체인데 로우 분석 툴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보면, 아니면 이제 CRM 쪽 분석 툴을 통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구매 횟수와 고객 유지율, 즉 일정 기간 동안 재구매하는 비율을 봤더니 고객이 처음에 가입해 가지고 1회차 구매, 2회차 구매까지는 재구매 유지율이 굉장히 낮다. 즉 이탈하는데 이 고객이 3회까지 구매를 하게 되면 유지율이 60% 이상이 나온다 됩니다. 그래서 이 고객사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은 이 1, 2회차 고객을 3회차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마케팅을 하고 싶어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타스 마케팅 자동화로 캠페인을 생성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회원을 가입하고 그 회원이 가입하는 그 시점에 당일 구매를 했는지, 그 다음에 또 당일 구매를 하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구매한 고객들이 또 2차로 구매를 했는지, 특정 기간 동안 또 구매를 안 했는지 해가지고 이 세그먼트를 나눠가지고 캠페인을 촘촘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고객이 가입해서 이탈되지 않도록 캠페인을 이런 시나리오 형태로 만들어가지고요. 실제적으로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전환율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A/B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실제 이 캠페인을 돌렸을 때와 캠페인을 돌리지 않았을 때 간에 실제 순증분이 얼마나 되는지 봤는데 한 3배 이상 더 전환이 나오는 걸로 얘기를 확인이 돼서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꼭 마케팅 자동화가 아니더라도 대량 판촉, 매스 프로모션들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느 고객사나 하시겠죠. 꼭 굳이 타겟팅이 아니더라도 갖고 있는 고객 대상으로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메일을 보내는 프로모션을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이 프로모션을 하시면 보통 연계 활동들을 하시죠. 근데 이제 보면 아예 연계 활동이 없는 고객사도 있고요. 한번 보내고 끝이 나는 고객사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러 번 한 번 더 보내는 10만 명을 보냈다 그러면 한두 번 더 보내보는 이런 형태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비용을 더 절감하고 싶다 그러면 오픈하지 않은 고객한테만 보낸다든지 아니면 전환되지 않은 고객한테만 추려가지고 보내는 번거롭긴 하지만 비용을 낮출 수 있으니까 그리고 컨텐츠까지 바꿔가지고 2차 캠페인을 하는 이런 형태로 캠페인을 많이 마케팅을 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타스 마케팅 자동화를 같이 결합해서 사용하시면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성과 창출까지 가능하십니다. 뭐냐면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쓰고 계시는 화장품 쇼핑몰 케이스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타스에서 제공하는 문자라든지 이메일, 대량 발송 서비스를 써서 기존에는 그냥 문자만 1차로 보내시고 보낸 다음에 다시 한번 2차로 전체 고객한테 한 번 더 보내는 수준의 캠페인을 하셨는데 타스 마케팅 자동화를 도입한 이후에는 그 채널 캠페인하고 마케팅 자동화를 결합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1차적으로 프로모션 문자를 보내고 그 문자에는 그 랜딩 페이지가 걸려 있을 겁니다. 아까 이제 광고 쪽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보통 그 GA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URL에 파라미터 태깅을 하실 거예요. 어느 소스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그러면 그 소스를 가지고 그 URL을 가지고 타스 마케팅 자동화에서 그 고객을 다시 재타겟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페이지로 들어왔는데 구매가 되지 않은 고객을 다시 추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고객 대상으로 자동화 마케팅을 만들었고 들어왔는데 구매 안 한 고객 대상으로 1차 캠페인이 나가고요. 1차 캠페인은 아마 리마인드 형태로 나갔겠죠. 알려주는. 그 다음에 그래도 구매를 안 한다 그러면 2차적으로 조금 더 오퍼를 더 담아가지고 2차 캠페인을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일반 대량 매스 캠페인하고 타스 마케팅 자동화를 결합해가지고 추가적인 성과도 높이고 이런 것들을 수작업으로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요. 고객을 추출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시간들이라든지 인력 비용 줄이면서 비용도 절감하면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마케팅 자동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약간 제목이 여기는 이제 신규 서비스 사업성 테스트, 조금 마케팅 자동화가 조금 안 맞는 제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케이스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서브스크립션, 이커머스, 구독 경제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서브스크립션 서비스죠. 근데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것들이 국내에도 미미박스, 이제 화장품 이런 샘플들이 모아가지고 보내주는 정기적으로 이제 요금을 내면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글로벌에서도 이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자체가 컴퓨터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즉 최근 5년 내 캐거 100%라 그러면 매년 100% 이상씩 성장해서 현재는 제가 알기로 미국 시장에서 5년 전에 한 500억 정도였는데 지금 한 3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달라세이브 클럽이라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면도기, 면도기하고 면도날을 구독 서비스 하는 데인데 얼마 전에 팔렸죠. 그 유니럴버한테 1조 정도에 팔렸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나오면서 그 당시에 질레트라는 되게 유명하죠. P&G 산하에 있는 브랜드죠. 한 70% 정도를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질레트가 20% 이상을 뺏겼습니다. 뺏기다 보니까 질레트도 이 비슷한 서비스를 냈지만 따라하지 못한 상태였고 결국에 이제 이 달라세이브는 그 질레트 P&G 경쟁사 유니럴버에 팔렸는데 이런 예전에 이제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라는 것 자체
그것만 특화된 커머스가 있다가 현재는 일반 이커머스로 이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들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즉 아마존 쪽에 보면 뭐 서브스크라이브 앤 세이브,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도 이제 쿠팡이 이제 정기 구매라는 형태로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거를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사업을 테스트하는데도 타스 마케팅 자동화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는 이제 저 위에 있는 케이스는 저희 고객사 중에 하나입니다. 발 패치 상품이라 해가지고요. 예, 발에 이제 패치를 붙이면 뭐 건강해진다는 상품인데 이제 사용 주기가 있는 한 달치, 뭐 2주치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전문몰이죠. 밑에는 이제 종합몰 같은 경우는 사용 주기가 있는 항상 사용하게 되는 소비재들을 많이 팔고 있을 겁니다. 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저귀일 수도 있고 뭐 티슈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러한 종합몰이나 전문몰이나 이 아까 말한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자체를 타스 마케팅 자동화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먼저는 만약 종합몰이라 그러시면 정기 구매가 가능한 상품을 선정을 하실 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품 속성이라면 단순하죠. 이게 뭐 일주일 칠 수도 있고 한 달 칠 수도 있고요. 사용 주기가 그 다음에 실제 고객의 재구매 주기를 분석해가지고 이건 한 달 정도 되겠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실제 저희 마케팅 자동화 쪽에 해당 상품이라든지 해당 카테고리로 정기구매 유도 캠페인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해당 상품, 해당 카테고리를 샀는데 그 기간 동안 구매를 하지 않으면 캠페인이 돌아가는 형태로 정기구매 서비스 유도를 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실제 사업화하기 전에 실제 이걸 서비스화하기 전에 타스 마케팅 자동화 통해서 이런 정기 서비스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걸 구현을 하실 수도 있고요. 실제 구현을 한 이후에 이 타스 마케팅 자동화를 통해서 계속 정기 구매를 유도하는 형태로 활성화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CRM 프로그램 자동화인데요. 실제적으로 CRM이 여기 이제 CRM 팀도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보통 추가적인 CRM 프로그램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멤버십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케팅 캠페인에 기본적으로 이제 등급별로 혜택들도 있고 해서 추가적인 오퍼를 하지 않을 때도 고객한테 알리기만 해도 제때 알기만 해도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고객사들에서. 첫 번째는 멤버십이라 그러다면 등급이 올라간다든지 등급이 올라가면 당연히 혜택이 늘어나니까 고객을 알리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포인트로 많이 혜택을 많이 주시는데 실제적으로 뭐 포인트가 소멸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포인트 보통 실링을 이렇게 해놓으시죠. 지금 뭐 5,000 포인트부터 사용 가능한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시는데 그러면 고객들한테 그 포인트가 넘어간 고객들한테 알려준다 하면 실제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오퍼 없더라도 고객을 더 사용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프로모션을 준 쿠폰이 혜택이 기간이 끝난다든지 그 다음에 특히나 홈쇼핑 쪽에서 많이 하시는 건데 고객이 요청한 보통 이제 방송 상품 이런 것들 새로 뭐 방송 스케줄 올라오면 나한테 알려달라든지 아니면 아웃 오브 스탁이 된 이런 상품들이 다시 재입고되면 알려달라든지 이렇게 고객이 맞춤 요구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럼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고객사에서 구축을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여기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아닌데 비용이 많이 들죠. 그리고 이것들이 이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게 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마케팅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타스 마케팅 자동화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냐는지 한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오늘 화장품 브랜드 케이스입니다. 이 화장품 브랜드는 화장품 종류마다 고객이 선호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게 하고 이 고객이 선택한 카테고리에 이벤트 행사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알려달라는, 푸시로 알려달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구축을 하고 싶어 했던 거고요. 이런 부분 이제 큐레이션 푸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타스 자동화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고객사의 앱에서 실제 고객이 선호한 카테고리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카테고리의 이벤트가 있는지는 이벤트 DB를 고객사하고 연동을 해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 매칭이 되면 고객한테 자동으로 이 카테고리에 이벤트가 있는 걸 알리는 푸시를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오신 고객사들 중에는 그룹사 소속인 고객사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운영하시는 고객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의 기업이지만 실제적으로 프라핏 센터가 분리되어 있는 여러 사업을 운영하는 고객사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런 고객사들의 가장 공통적인 니즈는 크로스셀입니다. 크로스셀인데 이런 부분들을 다수의 기업들 갖고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그룹 기업 간의 크로스셀,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갖고 있는 데는 온오프라인 간 크로스셀, 그 다음에 하나의 사이트 여러 사람을 갖고 있는 데는 사업 간 크로스셀을 하고 싶어 하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타스 마케팅 자동화를 통해서 기존의 일반 고객, 그 다음에 사업 참여자이던 우수 고객을 통합 우수 고객으로 만드는 형태로 타스 마케팅 자동화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온 오프라인가인데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가를 보시면 보통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상품하고 오프라인 상품이 다르시죠. 즉 온라인은 명품 브랜드를 안 팔고 오프라인에서 판다든지, 그 다음에 패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전문 브랜드만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즉 양 온 오프라인 간의 크로스셀 되기 중에는 특히나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운영하시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저 그 점주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라인 쪽 고객들을 상당히 오프라인 쪽으로 유도하는 형태의 캠페인을 많이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온라인 쪽에서 타스 마케팅 자동화 통해서 고객이 행동한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실제 고객이 선택한 선호 정보, 그 다음에 방문 이력, 점포 방문 이력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온라인 고객들을 오프라인으로 유도하는 형태의 크로스셀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 내 기업 간에는 보통 그룹사를 하시면 아주 큰 대기업이 대그룹이 아닌 이상은 비슷한 업종의 기업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실제 여행용품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용품 계열사, 그 다음에 패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 세 기업 간에 크로스셀을 하고 싶어 하고 실제적으로 고객들을 회원가입 시킬 때도 통합 회원 동의를 받습니다. 즉, 이 세 개 고객사에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고객들 간에 크로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저희 타스마켓 자동화의 스크립트를 각 사이트에 동일하게 설치를 해서 해당 한쪽 기업 사이트에서 구매나 이런 행동들이 일어나면 그걸 가지고 다시 다른 계열사, 즉 여행용품을 샀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그 고객들한테 패션 쪽, 여행과 관련된 패션 쪽으로 크로스셀 유도하는 이런 형태의 캠페인으로 기업 간의 크로스셀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내 사업 간 크로스셀은 일반 가장 흔한 게 이제 여행사 같은 경우일 텐데, 여행사 보통 이제 항공권도 파시고 그 다음에 호텔도 팔잖아요. 그러면 실제 항공을 예약한 고객은 당연히 호텔을 예약을 해야 될 텐데 이 크로스셀이 그렇게 쉽게 잘 일어나지 않나 봐요. 그래서 이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웹사이트에서 여러 상품을, 즉 뭐 항공, 여행, 현지투어를 판다 그러면 항공을 예약한 고객한테는 자동으로 그 항공을 예약한 데스티네이션, 도시를 보고 그 도시에 해당되는 호텔을 추천하는 형태로 마케팅 자동화를 활용하셔가지고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마지막 장은 가장 아마 타스 마케팅 자동화 통해서 가장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스코프이 넓고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인 과제, 장기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앞쪽은 조금이라도 단기적으로 성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뒤쪽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팀 이름은 다 다르시고 하는 마케팅 명칭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고객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영위를 하신다 그러면 그 명칭이 뭐든 간에 다 CRM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CRM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고민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CRM은 일종의 경영 철학이고 마케팅 가장 큰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업의 꼴이 있고 그 꼴이라는 것들은 재무적인 목표나 아니면 전략적 목표가 있고 그 꼴을 달성하기 위해서 CRM이 이런 컨트리뷰션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즉 다양한 이 CRM 지표들을 높이기 위해서 광고도 하시고 로얄티 프로그램도 돌리시고 그 다음에 캠페인도 하시고 그 다음에 옴니 채널 같은 것도 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흔히 말하는 CRM의 KPI를 높이고 그 KPI를 가지고 실제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면서 기업의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죠. 근데 단기적인 파충기와 성과를 내는 건 어느 정도 가능은 하지만 장기적인 이런 성과를 내는 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타스 마케팅 자동화로 이것들을 다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타스 마케팅 자동화를 통하시면 이런 KPI들을 높이시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들은 CRM을 많이 하시면 멤버십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신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고객들이 다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타스 마케팅 자동화를 운영하시기 굉장히 쉽습니다. 즉 고객이 처음에 회원 가입하면서부터 온보딩하고 그다음에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휴면이 되고 이런 사이클을 너처링을 하는데 이 타스 마케팅 자동화는 행동 데이터 기반 고객한테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개인 활동하고 그다음에 자동화 통해서 운영돼서 점검하는 이런 핵심 밸류를 가지고 타스 마케팅 자동화가 이런 CRM 프로그램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고요.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IT 리소스라든지 리소스 문제 등으로 하시고 싶어하는 마케팅들을 못하고 계시거나든지 하신다 그러면 타스 마케팅 자동화를 이제 한 7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활용할 수가 있을 거고 또 마케팅 자동화 통해서 좀 더 핵심적인 업무에 조금 코어 리소스를 많이 넣으실 형태로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보니까 아까 저희 신청하신 분들이 한 80분 정도가 이 세미나 끝나고 미팅을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케팅 자동화를 어떻게 도입하는지 궁금하고 하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도입하고 상관없이 그런 문의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이 자료에 있는 연락처라든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쪽 컨설팅 팀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